안녕하십니까. 권성동입니다. 오는 14일 후보 등록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개헌부터 대선 과정까지 저희 소회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마지막 기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일어난 탄핵 정국에서 저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원내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과 언론은 왜 친윤이 원내대표를 하느냐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저에게는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를 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윤석열 정부 내각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선 시기부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까지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중도에 포기한 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2022년에 이미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무슨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원내대표 출마 선언 당시 밝힌 것처럼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저희 당은 분열했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분열한 탓에 정권까지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당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늦춰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판결이었습니다.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면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늦춰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여야만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희망이 있어야만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선택에 따른 비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 위로 한 마당에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고자 했습니다. 12월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저는 한동훈 대표를 찾아가 김영윤 장관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자 당론을 일주일 만에 바꾸면 당내 분열이 우려된다고 간곡하게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한동훈 대표 측 최고위원들마저 모두 자진 사퇴했습니다. 결국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한동훈 대표마저 사퇴한 것입니다. 이후 당 지도부는 백석 남짓한 의석을 지키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출을 막아내고 조기 대선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재판에서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당이 아스팔트의 민심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당내에서 탄핵에 대한 찬반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양쪽을 조율하고 다가올 대선에서 단일 대우를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구태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묵묵히 감내하며 당의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도 적법 절차 준수를 강하게 요구한 결과 무고한 장관들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연쇄 탄핵이 결국 국정마비가 목적이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이재명 후보의 재판 지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633 원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대선 이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원내대표 재임 기간 내내 민주당과 강하게 맞서 싸우면서도 국민의힘 내부로부터 부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내 갈등이 부각될수록 선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위헌, 유법적인 악법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당 의원들을 다독이면서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민주당은 하자투성이인 후보를 내세우고도 일치단결하여 대권을 쟁취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행사 당한 민주당의 정치인까지 자기 정당 후보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훨씬 훌륭한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고도 분열과 반목을 하다가 패배했습니다. 평소 정치적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라는 대회전 앞에서는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을 함께하는 동지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라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 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업을 이어받을 때 자산과 부채는 함께 승계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 중 어느 하나만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의 일부가 자산만 취하면서 다른 일부에게 부채만 떠넘기려는 행태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기회주의면서 동시에 분파주의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행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 누구 탓을 하며 분열하지 맙시다. 같은 당의 동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지는 맙시다. 과거 우리는 친이 친박의 갈등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친한의 갈등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이번 대선 때 김문수 후보 요청으로 계파 불용을 당헌에 신규로 넣은 것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각오였습니다.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분열의 늪을 벗어나 소속 의원 개개인이 모두 당을 위하는 정예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